안녕하십니까. TP 물리치료 회장 이재갑입니다. 이번에는 상세불명의 요통 중에서도 굴곡 신전시 통증을 위한 테이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상세불명이라 하면 의료적 진단에 의해 진단명을 내릴 수 있는 의학적 증거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세불명의 요통 질환을 우리는 로백 페인이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허리를 굽히거나 펼 때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굴곡 신전시 통증은 기본적으로 주동근, 협동근과 기랑근의 근긴장도 불균형의 상황을 가장 의심하여 접근하는 것이 테이핑의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굴곡과 신전에 대립되는 동작에서 어느 동작 시 통증이 발현되는지 또는 심한지를 판단해야만 합니다. 어느 방향의 통증이 더 심한지를 구분할 수 없는 정도의 통증은 급성기의 경우로 보고 있으며, 이때는 기본 테이핑에서 다루었던 흉추 12번 테이핑이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굴곡인지 신전인지를 구분하였다면 이 동작통은 대칭적인지 비대칭적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검사하기 위해서 테이핑에서는 기립자세에서 검사를 합니다. 먼저 환자에게 기립자세에서 굴곡과 신전의 동작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아프다고 하는 동작을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 측근과 통증 동작을 결합하여 동작통의 차이를 조사합니다. 예를 들면 신전시 통증만 있거나 더 심했다면 우측근에서 신전을 시켜보고 또한 좌측근에서 신전을 시켜봅니다. 만일 우측근에서 신전시 통증이나 좌측근에서 신전시 통증이 동일했다면 전신전 패턴이라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측근에서 신전시 통증만 있거나 더 심했다면 우신전 패턴이라 결정합니다. 반대로 좌측근에서 신전시 통증만 있었거나 더 심했다면 좌신전 패턴이라 결정됩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굴곡시 통증이 있었다면 전굴곡 패턴 또는 우굴곡 패턴, 좌굴곡 패턴 중 한 가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결국 전굴곡 패턴 또는 전신전 패턴의 두 가지 대칭성 패턴과 나머지 우굴곡 패턴, 좌굴곡 패턴, 우신전 패턴, 좌신전 패턴의 네 가지 비대칭성의 패턴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면 대칭성의 굴곡 패턴, 즉 전굴곡 패턴은 좌우 모두 굴곡 패턴 근육을 선택하고, 비대칭성의 우굴곡 패턴은 우측은 굴곡 패턴의 근육을, 좌측은 신전 패턴의 근육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허리에서 굴곡 패턴은 복직근과 장요근, 햄스트링을, 신전 패턴은 척추 기립근과 대둔근, 대퇴직근을 테이핑에서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이 6가지 근육의 테이핑을 위해 준비를 먼저 하겠습니다. 환자의 자세는 근육에 따라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을 수 있겠으나 모두 기립 자세에서 부착하는 것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테이프를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패턴에 따라 한 개만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모두 보여주기 위해 6개의 모든 근육에 대해 2개씩을 준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직근은 범상돌기에서 배꼽 하단에 이르는 길이 5cm 폭의 테이프를 준비합니다. 장요근을 위해서는 배꼽에서 서해부까지의 길이에 해당되는 5cm 폭의 테이프를 준비합니다. 햄스트링은 좌골에서 무릎 뒤 주름까지의 길이에 해당되는 5cm 폭의 I자형 테이프를 준비하여 한쪽 끝을 3분의 1 정도 반으로 갈라 Y자형으로 준비합니다. 척추 기립근은 선장관절에서부터 7번 흉추 여기까지 길이에 해당되는 5cm 폭의
I자형 테이프를 준비합니다. 대등근은 천골에서 대전자 하부에 이르는 길이의 5cm 폭의 테이프를 준비하여 5분의 4 정도를 반으로 갈라 Y자형으로 준비합니다. 대퇴직근은 전상장골국에서 슬개골까지의 길이에 해당되는 5cm 폭의 I자형 테이프를 준비하여 4분의 1을 반으로 가른 Y자형을 준비합니다. 자, 준비되었으면 테이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에 의해 우굴곡 패턴으로 결정된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우측이 굴곡 패턴이므로 우측의 복직근, 장요근, 햄스트링에 테이핑을 해야 합니다. 복직근은 시골릉과 시골 결합에서 기시하여 늑골 5 내지 7번의 늑연골과 검상돌기에 부착됩니다. 그러므로 환자의 앞에 서서 배꼽 우측 하단에서 테이프의 한쪽 시작 부위를 부착하고 허리를 가능한 한 범위까지 신전하게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20% 정도 당겨주며 검상돌기 우측 부분까지 부착합니다. 장요근 중 주 대상이 되는 요근은 흉추 12번에서 요추 4번까지의 횡돌기에서 기시하여 대퇴골의 소전자에 부착됩니다. 그러므로 환자의 앞에 서서 배꼽 우측에 테이프의 시작 부위를 부착한 다음 우측 다리를 뒤로 신전하게 하여 장요근을 신장한 다음 나머지 부분을 20% 정도 당겨주며 우측 서해부의 중간 지점에 부착합니다. 햄스트링은 모두 자골결제에서 시작하여 경골의 내측가와 거위발 그리고 비골 뒤에 부착됩니다. 그러므로 환자의 뒤에서 준비된 Y자형 테이프에 갈라지지 않은 쪽을 우측 자골결절 부위에 부착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환자에게 가능한 한 허리를 굽히라고 한 뒤 나머지 부분을 20% 정도 당기며 우측 대퇴 후부의 무릎주름 10cm 위에서 갈래를 양쪽으로 벌려 바깥쪽은 비골 뒤, 안쪽은 거위발 부분까지 부착합니다. 이렇게 우측의 복직근, 장요근 및 햄스트링에 테이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좌측에도 척추기립근, 배등근, 대퇴직근에도 테이핑해야 합니다. 척추기립근 중 허리 부분은 흉두근, 송체장근, 그리고 요장르근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 근육의 공통번호로 천장장골, 릉 및 여러 부위에서 기시하여 흉추의 극돌기, 흉추의 행돌기, 그리고 늑골 등에 부착됩니다. 그러므로 척추기립근의 테이핑은 환자의 뒤에서 좌측 장골릉 안쪽에 공통본 기시부에 준비된 테이프의 한쪽 끝을 부착하고 난 다음 체간을 굴곡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을 20% 정도 당겨주며 극돌기 좌측 옆을 따라 견갑골의 높이인 흉추 7번 극돌기의 좌측 외측면에 부착되게 합니다. 배등근은 천골의 후면과 장골 그리고 흉요근막에서 기시해서 장경인대와 둥근 조면에 부착됩니다. 그러므로 환자의 뒤에서 준비된 테이프에 갈라지지 않은 쪽 5분의 1 부분을 천골 중앙에서 좌측을 향해 45도 방향으로 부착하고 상체를 45도 굽히게 한 다음에 위쪽 갈래를 20% 정도 당겨주며 좌측 장골릉의 하부를 따라 대전자 부위까지 부착합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아래 갈래도 20% 정도 당겨주며 천골 좌측부 외측과 좌측 등부 주름 윗부분을 따라 대전자 하부에 이르도록 부착합니다. 대퇴 직근은 전상장골국에서 기시하여 슬개골과 경골 저면에 부착하므로 준비된 테이프의 한쪽 끝을 전상장골국에 먼저 부착합니다. 대퇴 직근 테이핑을 위해 환자의 앞에서 준비된 테이프의 한쪽 끝을 좌측 전상장골국에 부착합니다. 환자에게 허리를 펴고
하태를 뒤쪽 의자에 올려 무릎이 90도 굴곡되도록 요청합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부분을 20% 정도 당겨주며 슬개골을 지나 경골 교면까지 부착합니다. 이로써 우굴곡 패턴의 동작통을 지닌 교통 환자를 위한 테이핑이 완성되었습니다. 만일 좌굴곡 패턴의 동작통이 있었다면 좌우만 바꾸어서 좌측의 굴곡 패턴 근, 우측의 신전 패턴 근으로 테이핑하면 됩니다. 또한 좌우 모두 신전할 때 아픈 전신전 패턴이었다면 좌우 모두 신전 패턴 근에 테이핑하면 됩니다. 즉 척추 길이근, 대둔근, 대퇴직근을 좌우 모두 부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좌우 모두 굴곡할 때 통증이 유발하여 하거나 증가하는 전굴곡 패턴의 동작통으로 결정되었다면 복직근, 장요근, 햄스트링을 좌우 모두에 부착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복잡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대칭성인지 비대칭성인지를 구분하고 그것이 굴곡 패턴인지 신전 패턴인지를 구분할 수만 있다면 6개의 근육을 대입만 하면 됩니다. 이 테이핑 방법을 정형의학적 테이핑 기법에서는 자세반사 테이핑이라고도 합니다. 신체는 미세한 움직임에도 신체의 모든 근육의 긴장도를 변화시켜 대응하는 시스템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구나 허리는 신체의 중앙 부분이기에 그러한 자세 변화에 따른 긴장도 반사에 크게 영향을 받거나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본이 되는 6개의 근육 이외에도 다른 근육들이 교통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테이핑은 추후 다른 응용 테이핑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